확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률 문제 출처는 카이스트 면접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제 동기가 쳤던 문제였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제 안 풀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제 카이스트 때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일단 2개의 면접이 있었거든요. 인성 면접하고 전문성 면접이라고 면접이 2개의 종류가 있었고, 성적이 좋으면 인성 면접으로 가서 인성만 보면 돼요. 인성 면접에서 떨어진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는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이 할 게 없으니까 노래 불러볼래?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님의 그 위험에 쫄아서 노래를 부르는 애도 있고요. 아, 왜 이러세요? 저 노래 못합니다. 이렇게 빼면 떨어지냐? 아니에요. 빼도 괜찮아요. 사실 사람이 노래 부르라고 시킬 때 뺄 수도 있는 거지. 뭐 거기서 꼭 그걸 불러야지만 인성이 뛰어난 거니? 그리고 이제 빼요. 그럼 너무 자기가 개축할 수도 있잖아. 노래 엄청 못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사실 면접 보러 가서 교수님 앞에서 반주도 없는데 거기서 노래하는 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전 노래 못해요 이러면 이제 그래. 근데 거기서 노래 못해요 이러면 이제 그럼 인성이 괜찮아구나라 생각하겠지만, 노래 못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노래 시키는데 뭐 이러면 이제 그 인성 면접 탈락하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말로 교수님 뺨만 안 때리면 붙는 면접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인성 면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신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면 인성 면접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특기자 전형으로 가면 전문성 시험을 치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내신도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탄 게 있어서 특기자 전형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전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라서 뭘 몰랐어요. 효종아, 서울과고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인성 면접으로 붙을 수 있는 쿼터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요, 너는 거기 들고 전문성도 들잖아. 그러니까 네가 인성 대신 전문성으로 치면 다른 친구 한 명 더 붙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진짜 멍청한 게, 그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봐. 선생님은 그런 말을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런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제가 전문성을 치게 된 거예요. 전문성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못 풀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진다가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상이 빠방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감점 당해도 어느 정도는 붙을 확률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진 건데 왜 남의 인생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 그리고 이걸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면 어머니나 어른들은 나 학교 가서 난리가 났겠죠. 아니면 저도 이제 제정신이었으면 말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약간 우리 학교, 뭐 우리 멤버,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가 하면서 이제 전문성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치러 갔습니다. 전문성을 치러 가기 전에 칠 때 가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박스가 하나 있었고 1번 공부터 50번 공까지 탁구공이 이렇게 50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드모어브를 정리할 때 한번 얘기해줬죠. 그쵸. 이제 딱 뽑아서 저는 드모어브를 정리를 되게 쉽게 풀고 딱 끝나고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확률 문제도 얘기해줬니? 드모어브를 할 때? 안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3번 문제를 3번 봉을 뽑아서 그 쉬운 문제를 풀어서 난 카이스트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요. 3번 문제를 뽑았으니까. 그때 공이 1번부터 50번 공까지 있었는데 그게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였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뽑은 3번 공은 제일 쉬운 거였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내가 마음 심보를 좋게 잡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성공한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8번 공을 뽑았던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이 저보고 그 각 학생들이 몇 번 공을 뽑았고 무슨 문제였고 그 문제 모범 해설이 뭔지를 싹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50번까지 번호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전문성 친 애들이 10몇 명, 20몇 명 있었으니까 그 정도 다 모아서 나중에 제공을 해놓으면 후배들이 공부할 때 자료도 좋잖아. 그래서 정리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왜 학생한테 시키냐면, 저는 고2 여름방학 카이스트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2학기 때 학교를 다닐 때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학교 수업도 대충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누가 더 못 보나 시합하고,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도 내신 깔아줘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못 보나 시합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도 다른 걸 써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진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맞으면 그 새끼 미친 새끼예요. 그래서 막 다 죽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알겠죠? 저 새끼는 그 와중에 내신을 제가 챙겨 먹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맞아도 뭐 이름을 안 쓰고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야 니네 놀지 말고 그런 거나 작성해갖고 와. 그래서 이제 작성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다가 너 몇 번이야 푸는데 48번 물어봤더니 있잖아요. 그 48번에는 틀렸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근데 그 문제는 수학경시 출신이었던 나도 못 풀겠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모르겠습니다 하고 48번 문제만 적어서 냈던. 그러니까 약간 시겁한 게, 만약에 전문성 치러 갔다가 48번 내가 뽑아가지고 내가 못 풀었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게 지금 48번 문제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 과외 같은 걸 하잖아요. 과외를 제가 대전과학고 학생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는 그런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층 면접 문제들을 쫙 정리해서 풀어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이쪽 공부가 좀 소홀했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갑이 있었던 자리예요. 갑. 여긴 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금화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M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N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M칸과 N칸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화가 가운데 있어요. 이 금화. M과 N은 둘 다 자연수입니다. 알겠죠? 자, 동전을 던집니다. 이 금화를 딱 던져요.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일로 갑니다. 이게 앞면이 나오면 한 칸 일로 가는, 갑한테 가는 거죠. 뒷면이 나오면 한 칸 을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M이 크면 클수록 갑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멀리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치? N이 작으면 작을수록 을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이게 한 칸 한 칸 왔다 갔다 하는 게 무한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전이 계속 앞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갑이 가져가거나 결국 을이 가져갈 때까지 게임을 계속합니다. 이때 갑이 가져갈 확률은 얼마인가? 이게 카이스트 면접 48번 문제였었습니다. 그 친구도 바보가 아닌데, 그 친구 서울대 갔어요. 결국 카이스트 떨어진 다음에. 그런데 그 친구도 이 문제를 당연히 아예 쌩 모르겠습니다 하고 온 건 아니고요. 원래 무조건 예를 들어 면접 보러 가면 자신감 있게 교수님의 그거를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쫙 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와서 한 명씩 한 명씩 풀죠. 근데 그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오전에 시작하면 오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너네들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뭐 한 구단 같은 거. 유치원생들이 와요. 애기들이 와요. 그래서 자, 2, 3은 그랬더니 걔가 막 이제라 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엽겠죠. 오랜만에 귀염둥이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3시간, 4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니 밥 먹을 생각하면서 자, 36 그랬더니 걔가 3 더하기 36은요? 막 이러면서 막 의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지금 하루 8, 9시간씩 계속 한다 생각해봐. 졸라 지겨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걔가 거기서 진짜 리얼하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듯이 3 곱하기 6을 거의 다 풀었는데, 아니 진짜 이거를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다 진짜. 거기서 안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요. 실제로 거기 그 해설지에 보면 해설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날릴 것, 이런 질문들이 있는 해설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교수님용 그 면접 자료지. 사실 나도 서울대 걸 봤거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막히면 이걸 물어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이걸 막히면 물어봐라를 교수님 입장에서 거기에서 다이얼로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가 물어봐도 좀 대답도 좀 해주고 힌트도 좀 봐주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게 면접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 그걸 유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개소리를 한 거예요. 답을 맞췄어요. 답은 이거예요. 갑이 이길 확률은 m 더하기 n 분의 n이다.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치? 다 그럴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n이다 라고 찍어 맞춘 거야. 그럼 여기서 교수님이 정답은 맞았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실 전 찍었어요. 이게 아니고 걔가 그러고 말았었어야 하는데 걔가 약간 좀 철판 깔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n이 충분히 커지면요 갑은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m이 0이면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n이 0이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갑이 가져가는 거 맞잖아요. 여러모로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m하고 n이 같으면요 2분의 1 딱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m 더하기 n이 n분의 1인 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뻔순이 짓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다 알겠는데 다 거의 다 풀겠는데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 교수님이 해줬던 말씀이 점화식으로 접근해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도 걔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도 야 너 무슨 문제 풀었냐? 48번인데 그래서 졸라 웃었어요. 미친 그러니까 떨어지지 뭐 이러면서 이제 48번이래. 그래서 48번인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답이 뭐야? 답은 이건데 난 못 풀었어. 교수님이 이런 힌트를 줬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적으면서 나도 근데 점화식이 한다는 게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점화식이 갑자기 왜 나옴? 이게 확률인데 점화식이 왜 나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때 못 풀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텐데 전체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분모가 알 수가 없고 분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풀지. 그죠? 근데 점화식으로 푼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점화식으로 풀려면 수열이 도입돼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자리를 P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P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뭐라고 한다고? P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리를 합시다. 근데 전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드리면서는 그렇게 막 모른다고 막 타박하고 싶지가 않은 게 나도 몰랐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전 2학년 때였어요. 자, P0, PM, PM 더하기 N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관계식들 하나씩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고요. 여러분 P0는 얼마인지 알겠어요? P0. 금화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그때는 얼마야? 무조건 갑 거지? 1. PM 더하기 N. 금화가 여기 있었다면 무조건 누구 거야? 을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답은 0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P0는 1, PM이 모르겠고 PM 더하기 N이 0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뭘 구해봐야 될까? PK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가? 점화식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냥 진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PK는 이렇게 구해봅시다. PK는. 자, 동전을 던져야 됩니다. 무한히 던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번만 던져보는 거예요. 한 번만. 탕.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왔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이 나오면 확률이 얼마로 바뀌어? PK가 아니고 앞으로 갔으니까 PK-1이 된 거죠. 숫자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K-1이 된 겁니다. 다시 뒷면이 나왔어요. 재수없게 뒷면이 나왔더니 PK 플러스 1이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식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PK의 관계식이 점화식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항도 알고 P0, 끝항도 알고 PM 플러스 N요. 관계식도 알고. 여기까지 써놓고도 못 푸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게 뭔 수열의 점화식이니? 등차죠. 앞에 거 뒤에 거 둘이 더해서 평균 내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지. 아, 등차 수열임? 1부터 0까지 n 플러스 n칸 가는 동안 1만큼 감소하는 등차 수열임? 그럼 한 칸당 얼마큼? n 플러스 n분의 1만큼씩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몇 칸이 진행됐다고? m칸이 진행됐으니까 초항 1을 집어넣어도 이 값이 나올 테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고? m 더하기 n분의 n이라고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구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풀어서 이거 한 줄만 쓰면 한 줄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사실 뭐 카이스트 입학시험에 48번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운 문제였느냐 이런 건 아니었는데도 전 그 당시 못 풀었고 그 친구도 못 풀었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